차이나타운으로 유명한 이곳 인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숨은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된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이 바로 이곳 인천이라는 것입니다. 개항을 통해 첫 발을 내딛은 야구. 이 안에는 무력에 의한 강제 개항과 새로운 선진 문물의 수용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항과 함께 야구의 시작이 이루어진 인천. 개항기의 인천은 어떠했는지 알아가 봅니다. 이제 인천 중구 개항장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문화 해설을 하고 있는 함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안 천주교라고 해안 성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에 이제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온 거는 이제 프랑스랑 이제 그 조약을 맺고서 천주교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답동 성당이라고 큰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개항기 때는 이 구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답동 성당으로 다녔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여기 살던 화교들도 그 이제 성당에 다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화교들을 막 무시하고 못 오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나름대로 다닐 수 있던 성당이 바로 이 해안 성당이에요. 앞에 좀 허름하게 생긴 호텔이 있어요. 저 호텔 이름이 뭐냐면 파라다이스 호텔이에요. 여기 이제 인천에는 4군데의 영사관이 있었어요. 일본 영사관, 천국 영사관, 러시아 영사관, 또 일본 영사관. 그래서 여기 바로 지금 현재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에는 영국 영사관이 있었어요. 저 파라다이스 호텔은 처음에는 그 영국 영사관이었고 그다음에 올림푸스 호텔, 지금은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인데 우리 인천에서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있던 그런 호텔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 한 4명만 타면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도 있고 여기 이제 앞에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보면 여기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짜장면 박물관이 아니라 짜장면을 팔았던 요리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가운데 보면은 한자로 공화춘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래 여기 이 집이 처음에는 공화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화교들이 와서 잠도 자고 또 자기네 물건도 서로 교환하고 하는 그런 이제 먹거리와 잠자리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산동회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2년에 중국이 청나라에서 중화민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바로 여기 그 사장이 우휘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화국의 봄이 왔다. 그거를 축하하는 의미로 공화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 박물관 2층에 올라왔어요. 여기 보면 안에 실내 장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영업할 때 사용했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기 이제 입구에는 우리나라의 화교가 언제 들어와서 다 자리 잡기 시작했는지 그 내용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뒤에 보면은 한국 최초의 화교사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모군란 때 그 청나라에 그 지원군을 요청했어요. 이 난을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올 때 군인들만 온 게 아니라 상인들도 같이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와서 자리 잡은 화교들이 지금까지 이 인천 차이나타운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쌀들을 쌓아 놔놓고 일본으로 수탈해 나갈 때 굉장히 인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우리 인천에 돈 벌러 왔던 화교 쿨리들이에요. 여기 보면 짜장면을 먹는 노동자 쿨리라고 적혀 있죠. 인천에 처음 와가지고 먹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짜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짜장면 보면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먹었던 짜장면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비빔국수 먹는 것처럼 국수를 삶아서 바로 그 노르스름한 춘장에 비벼 먹는 짭짤한 그런 짜장면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짜장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냐면 돈을 벌러 왔기 때문에 빨리 먹고 값도 싸고 또 기왕이면 자기네 고향 음식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짜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런 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했고 요렇게 이제 이 인천항 그 제물포항 바닷가에서 일을 하면서 먹기 시작했던 게 최초로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일본 조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계지라는 건 뭐냐면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치외 법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 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 조계지는 일본 영사관에서 죄를 짓거나 돈을 빌리거나 모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 영사관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천국 조계지, 각국 조계지, 일본 조계지도 치외 법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사는 동네인데 여기 이제 길을 쫙 보면 길이 일자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저 위쪽도 그렇고. 그런데 이 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길에는 특히 지금 현재도 옛날에 사용하던 그 일본 은행이
세 개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텔, 여관이나 일본 영사관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가장 중심이 되는 거리라고 불렀어요. 본정통. 일본어로는 혼마치라고 불렀던 길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은행에 남아있던 은행으로 먼저 이제 이동해서 볼게요. 제1은행 앞에 왔어요. 여기 이제 건물의 양식을 좀 보세요. 건물 보면 저기 아까 위에 동그랗게 돔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한국식이에요, 저거. 한국식이에요? 한국식 아니에요. 일본식이랑 서양식이 막 절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 보면 옛날에 조선 총독부나 또 서울에 있는 서울 역사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건물의 형태가. 근데 이 건물은 1899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모든 나무나 돌 같은 재료들을 배로 다 싣고 와서 그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 은행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일본 은행이 1은행, 18은행, 58은행 세 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은행을 그냥 1이라고 그냥 하고 18이라고 했을까? 귀찮아서? 암호? 일본은 은행 그 정부에서 이 등록을 해가지고 먼저 허가를 받는 순서대로 은행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첫 번째로 은행 허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항박물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항이 되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짜장면 박물관에서 봤더니 그 일본 사람들이 뭐도 많이 빼앗아 갔어요? 쌀도 엄청 많이 빼앗아 갔죠. 그런데 우리 여기 인천은 되게 한적한 그냥 어촌이었어요. 어촌이었기 때문에 큰 배를 접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관문이라고 적혀 있죠. 이 관문이 뭐냐면 이 배들이 쉽게 들어들 수 있는 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만들고 이 항만 시설 이런 시설들을 다 만드는 거를 바로 관문 축강 공사라고 하는데 그 공사를 1911년에 시작을 해서 1920년도 그러니까 18년도에 해가지고 거의 8년 동안에 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 관문을 다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서해안에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커서 배가 아무 때나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런 큰 배를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관문을 만들고 이 축항 시설을 만들면서부터 이제 아무 때나 이제 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 앞에 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18번째로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은 18은행이에요. 옛날에 그 일본 사람들이 영국에서 면직물을 들여와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 비싼 값에 팔아요. 그래서 그 순이익금을 관리하던 은행이 바로 18은행이에요. 지금 안에 들어가면은 근대 건축 전시관으로 그때 당시에 여기 인천에 있던 건축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인천항의 모습이라고 여기 보이죠? 여기 봐보세요. 아까 우리 개항박물관에서 관문을 봤죠? 배가 통과하는 곳. 바로 이게 관문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 관문인데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일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이제 위에 보면 여기 이제 일본 경찰들 우리 할머니들이 부를 때는 순사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일본 경찰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조선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백범 김구 선생님 아세요? 네. 바로 그분이 저기에서 어디지? 거기 왜 명성하고 시해한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인천이 국제재판소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인을 죽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인천으로 다시 와서 이제 인천 감리소에 수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감자들도 여기 나와서 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김구 스님도 내려오셔서 옆 짝꿍이랑 다리 같이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않게 하면서 여기에서 일을 했어요. 우리 이제 인천항의 모습이에요. 여기 1920년대 여기 인천항의 모습인데 여기 요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차이나타운을 먼저 갔어요. 가가지고 아까 짜장면 박물관 이름은 공화춘이었죠. 공화춘에 가면서 영국 영사관에 있던 파라다이스 호텔도 보고 바로 여기가 바로 화교학교네. 중산학교 요 앞으로 지나서 다시 대보호텔을 보고 1은행 갔다가 지금 18은행에 왔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살던 동네고 좀 비교가 되죠. 일본 조개지는
굉장히 따뜻한 곳에 남쪽에 좋은 자리에 여기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게 별로 막 추운데 바람 부는데 이런 데 안 좋은 자리 줬어요. 그리고 이 외국 각국 조개지는 땅은 넓었지만 사실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굴을 뚫는 물이 바로 이 홍해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유공원에 응봉산의 허리를 뚫러서 이 사람들이 더 넓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뚫은 문이 바로 이 홍해문이에요. 요 제물포 구락부 외국인들이 다니는 클럽이에요. 사교장. 구락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잘 못하죠. 맥도날드 이런 것도 잘 못하죠. 발음을. 그래서 클럽도 구라부 하다 보니까 구락부가 됐어요. 그래서 요 이제 구락부 들려서 바로 여기 봐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자리가 바로 요 꼭대기예요. 여기 지금 길에 보면 여기 굉장히 좋은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다 일본인들의 별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본인 별장이었다가 이제 인천 우리 시장님 관사로 썼어요. 이렇게 개방을 안 했을 때는 아무도 이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001년도부터 이제 개방을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바로 시장님 관사인데 지금 현재는 시장님 관사 아니고 역사 자료관이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 이 집을 이제 내놓으셔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들어와 볼 수도 있고 하는 곳으로 지금 사용해요. 지금은 역사 자료관으로 해서 이제 우리 인천의 역사를 쓰시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책도 많이 이제 써내고 그렇게 하시는 곳이에요. 비류가 인천에 내려와서 어디 자리 잡았다고 했어요? 문학동이라고 그랬죠. 예, 문학동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다 이제 옮겨지게 됐는데 그때 문학동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 인천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처음에 이제 미추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소홀이 됐어요. 매소홀이 됐다가 이제 또 이제 신라 시대가 되면서 우리 혹시 엄마 아빠가 잘 드시는 막걸리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소송이에요. 소송. 소송이에요. 예, 그 바로 우리 인천의 막걸리가 소송이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은 우리 7대 어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중전 마마님들의 그 고향이 다 인천인 거예요. 그래서 경사의 원천이 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경원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경원. 예. 그러다가 또 이제 경원이 조금 이 인천이 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주가 됐어요. 그래서 인주가 되고 이제 조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주자로 되는 곳은 다 천으로 이름을 바꿔라 해가지고 이름이 그럼 뭐예요? 인천. 예. 그래서 미추홀, 매서홀, 또 인주, 그다음에 또 소성, 경원을 거쳐서 인주에서 인천으로 됐어요. 그래서 1413년도에 인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자유공원에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유공원이 뭐야? 여기 그냥 맨날 여기 있던 자유공원 아닌가? 그게 아니고 이 자유공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대볼호텔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기 인천에는 다 최초가 많아요. 뭐든지 다 우리 인천부터 다 생겨졌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최초로 서구식 공원이 바로 이 자유공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유공원은 아까 우리 클럽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제물포 구락부를 설계한 사람이 이 자유공원도 바로 설계를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러시아 설계사 사바진이라고 한 사람이 이 공원을 설계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공원의 이름이 각국공원이었어요. 여기 왜냐면 각국 조계지 내에 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각국 조계지 내의 공원이라서 각국공원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에는 이 공원을 서공원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공원이요? 서공원. 예, 서공원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만국공원? 이쪽에 설명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국공원이 되었다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쟁이 끝나고 1957년도에 생겨졌어요.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때 바로 우리 메가더 장군이 뭐예요? 자유의 심벌이죠. 그래서 이 공원 이름을 자유공원이라고 그때 바꿨어요. 저는 그 짜장면 박물관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 짜장면에 만들어진 유래하고 그런 걸 다 알 수 있어가지고 저희 나라가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지금 은행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는 나라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야구잖아요. 근데 그 프로야구의 시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인천에서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중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이 정말 뜻깊은 장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획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또 이곳이
우리나라 문물을 처음 받았던 그 개항지였다는 사실에 또 제가 생각이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뭐 짜장면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근현대사 건축 박물관 그런 곳을 찾아가면서 내가 사는 인천이다. 그래서 인천을 좀 자부심 있는 곳으로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김은식 저자의 야구의 추억입니다. 1982년에 출범한 한국의 프로야구는 프로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스포츠가 2006년 4강에 들고 2008년 9전 전승을 하는 기적의 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있기까지 1982년 이후에 프로야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봅니다. 1982년에 개관되어서 지금 현재 3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제1호 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지금 현재 장서수가 27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고요. 저희 자료실로는 어린이 자료실, 일반 종합 자료실과 그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그다음에 특허 정보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미래를 창조하는 행복한 도서관을 만드는 비전 아래 항상 지역 지문을 위한 도서관, 그다음에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 머물고 싶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